책과 함께 서울을 여행하는 방법. 자, 책 추천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창현 북마스터님께서 네.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우리 유홍준 이분이 전국의 모든 곳을 다 뛰고 네. 거의 마지막 순간에 서울을 다루었어요. 네. 그 얘기는 아마 이른바 관광지, 역사 유물 이런 거 다 보고 일상 속의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서문이 너무 재밌어요. 자랑과 사랑으로 쓴 서울 이야기. 그러니까 서울이 늘 사랑하고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맨 처음 손을 못 댄 것은 너무나 다 손쉽게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최근에 한 게 한양도성 이야기예요. 사실 서울은 내사산, 외사산이 있어갖고 내사산을 서울 성곽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걸 사실 하루만 해도 다 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걸 상상하지 않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고 최근에 강조한 것이 종묘. 사실 우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올랐었잖아요. 창덕궁, 창경궁 이런 것들을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고 서울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서울편이 총 4권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권은 이제 궁궐, 그리고 오늘 가져오신 두 번째 책이 한양도성,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2권이 있는데요. 3권은 인사동이나 서촌처럼 유홍준 선생님께서는 묵은 동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묵은 동네. 네. 느낌 너무 좋다. 묵은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4권에서는요. 예. 한강 같은 서울의 자연지리를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노현정 그 시민 북배님께서는 어떤 책과 더불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행을 조금 네. 색다르게 좀 다른 관점에서 그렇죠. 좀 보고 싶어서요. 네. 윤태호 작가님의 미생이란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직장인들의 애환을 되게 다뤘고 그래서 공감대도 되게 많이 이제 형성된 만화책인데요. 이제 이 관점에서의 여행은 어떨까? 직장인들은 과연 일상에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그거를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좀 가져오게 됐고요. 예. 이 책 안에 보면은 원래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 장그래라는 주인공하고 이제 관련된 분들의 얘기인데 말보다 그 뒤에 배경들이 내가 저거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저 동네의 저건 저 동네 스케치를 좀 쓰신 것 같은데 라든가 저 골목은 내가 진짜 가봤다라는 이런 기시감이 들 만큼 되게 일상에 되게 밀착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그런 장그래나 이런 주인공들이 너무 힘들고 애달퍼서 가서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게 그것도 되게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울에서 이런 노포들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배경으로 나왔던 데가 내가 알고 있는 되게 친근한 동네인 거, 이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생이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걸 책으로는 못 보고 드라마로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윤태호 작가의 어떤 섬세한 그 안에 그렇죠. 그 배경들이 네네. 주는 그 확실한 그 느낌들이 있겠군요. 그걸 살아있죠. 느껴보는 그 맛이 또 다르겠네요. 예. 이 사대문안의 풍광은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그런 풍광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서울역 앞일 수도 있고 그게 광화문 옆일 수도 있고 서울시청 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식당의 모습, 회사원의 모습, 커피숍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서울의 속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텔레비전 드라마도 좋지만 만화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게 서울 어디쯤인 것 같다. 그리고 어느 회사인 듯하다라는 느낌이 살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서울을 재발견하는 아주 좋은 만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윤성우 북배는 어떤 책과 더불어서? 예.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빛나 서울 하늘 아래라는 책입니다. 빛나? 네, 예. 빛나는 사람 이름이고요. 네. 이 작가의 풀네임이 좀 깁니다. 장마리 구스타프 르클레지오인데요. 네, JMG 르클레지오. 네, 이분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 작가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것까지도 좋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분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한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것이 한국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방탄소년단 때문에 막 그래요. 우리나라 말을 막 외국 네. 젊은 네. 청소년들이 막 맞아요.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붙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진짜. 예, 좀 다른 얘기지만 예, 계속 네. 하시죠. 서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작가고 약간 그 노현정 시민북뱅과 좀 비슷하게 역마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또 다니셨는데요. 2001년에 한국에 처음 방문하셨었고, 그리고 2007년부터 8년까지 모 여대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서울 곳곳을 많이 다니셨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런 책을 또 쓰게 되셨는데요. 이걸 읽어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갈리기는 해요. 좀 이제 여기 피상적이라는 이제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거 한국 작가가 쓴 건 줄 알았다. 이렇게 굉장히 서울을 잘 묘사했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빛나라는 주인공이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그 이대 앞에 있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어떤 그 주변에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뭐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면 자기가 지어내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집안에 갇혀 사는 이 여성에게 계속해서 뭔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뭐 바깥 세상을 어떤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메신저로 그렇게 등장을 할머니의 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군요. 네, 이제 그렇게 고용이 된 거죠.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서울이 굉장히 각박하고 힘든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주인공의 시점에서도 그려지고 빛나가 들려주는 이야기들도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벌어지는 하나의 그 인간관계, 이런 따뜻한 정 같은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정을 굉장히 중요하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프랑스인으로서. 맞아요. 그럴 네. 수밖에 없고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살로메라는 네. 여자예요. 근데 그 살로메의 느낌을 이렇게 확 갑자기 알았던 게 제 서울야곡 뭐 이러면서 라디오에 프로그램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밤에 그걸 들으면 이렇게 짠하면서 뭉클하면서 그렇지. 되게 그 맞아. 감성적으로 젖면서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로메가 이런 느낌일까? 왜 내가 요때의 그 80년대 이런 이 서울의 느낌이 갑자기 되게 그리워질까? 예, 이런 것들을 품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보다 저는 그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런 묘사가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실명으로 여러 공간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작가가 받았던 인상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포인트로 삼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일상성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낯설게 보는 형식으로 이분들이 발견한 게 있다면 아 이것을 이렇게 프랑스 작가는 보는구나 라고 이해함으로써 서울을 좀 더 다채롭게 볼 수 있는 자극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타인의 시선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예. 타인의 시선. 여기서 이제 다양한 공간들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네. 묘사한 공간이 어디일지 서울에. 그러면 이제 네. 떠오르는 사람은 이렇게 막 손을 듭시다. 손을 듭시다. 저는 네. 읽어서 그래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전철역도 마음에 들었다. 2호선 지하철은 합정역을 지나 한강을 건너 당산역에 이르고 신도림에서 내려 1호선 지하철로 갈아타면 지상으로 나왔다. 1호선은 날림으로 지은 3층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민적인 동네들을 지나갔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동네를 지나쳤다. 최신식 아파트들도 지났고 커다란 공원과 시끌벅적한 길들도 지났다. 그러다가 다시 함석 지붕의 작은 벽돌집들이 여기까지 이어졌다. B. 그게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역이니까 대방? 1호선?
1호선을 1호선을 갈아탔다고 네. 했으니까 네. 인천일까요? 거의 인천 서울에- 사신다고 너무 네, 서울 안에 있습니다. 아, 네, 서울 안에 서울 있으면 끝에. 구로공단? 오류동이거든요. 오류동. 오류요. 호선이. 상대방이 네. 있구나 네. 생각했는데. 9일 개봉 오류. 오류. 이런 네. 순서로 네. 지나가요. 그래도 서울의 되게 끝에, 비슷한 지역을. 그 서울이라는 걸 우리가 앞서도 맞아요. 배경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외국 작가가 서울을 그린 작품들도 있지만 한국 작가가 서울을 그린 작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소설들 찾아보면 좀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언뜻 떠오른 작품은요. 이호철 작가의 서울은 10,000원이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서울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10,000원이 된 겁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요. 아침에 만났던 사람을 점심에 또 만나고요. 점심에 만났던 사람을 저녁에 또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 서울이 사대문 안에 아니야.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책에도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큰 도시에 살지만 계속해서 우연치 않게 만나는 만남들, 오늘 만났던 사람을 또 어디선가 언젠가 또 그렇죠.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랜덤하게 확산된다면 만나기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의 궤적이 거의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꼭 만나게 되죠. 여의도에 가시면 뭐 아는 선후배들 많이 만나시죠?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죠. 저도 삶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맞아요. 있고, 누가 보고 싶어서 그곳을 이렇게 배회하게 되는 게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저는 진짜 특정인 누구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연락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보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국민대학교 앞에? 아, 왜 이래요? 좋아해요, 되게 듣는데. 예. 두근두근. 자, 이제 박태근 북배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 네. 듣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각자가 돌아다니는 경로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길이 지하철 노선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참 어울리는 책을 가져왔다 싶은데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찰리와 리즈의 서울 지하철 여행기라는 책입니다. 찰리와 리즈의 아, 서울 지하철 여행기. 네네. 그럼 찰리와 리즈가 썼나요? 맞습니다. 아, 두 명이 쓴 거예요? 네. 저는 뭐 직접 아는 분들은 아닌데요. 네. 아니 예. 지하철이 사실 한국처럼 서울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데가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하철 여행기라는 게 확 와닿는데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위스콘신주 출신인데 이 위스콘신이라는 데가 중서부의 아주 깡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상징이 치즈 헤드. 그러니까 그 동네는 소, 말 이런 것밖에 없고 낙농밖에 없어갖고 치즈 헤드가 그 동네의 특산품인 거예요. 예. 상징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미식축구를 하면 다 치즈 헤드를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중서부의 그 동네는 지하철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으니 이른바 메트로폴리스에 온 거예요. 뉴욕보다 더 뉴욕 같은 서울에 와서 느낀 점들을 했으니까 훨씬 더 낯설지만 서울 사람이 모르는 점들을 잘 지적해놨을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서울에 이런 정취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하철을 탈 때면 지하철역은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를 가기 위해 경유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지하철역을 목적지로 삼아서 랜덤하게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개가 넘는 역을 돌아다녔고요. 그 중에 한 30개 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저도 내보겠습니다. 네. 이 역마다 이 사람들이 붙여놓은 표현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어떤 역인지 맞춰보세요. 서울이라는 행성의 출구다. 서울이라는 행성의 출구다. 네, 예. 서울역. 그렇죠. 서울역이 먼저 떠오르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변역을 꼽습니다. 아. 서울 동쪽에 있는데 네. 동서울 버스 종합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곳에 가봤더니 웬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가면서 그러네. 가고 하셔야 되니까 네. 진짜 많고. 강원도에 워낙 이제 그죠. 군대들이 네. 많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이 있는데 그 터미널에는 유독 공중전화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죠. 야, 독특한 발견이다. 그렇죠. 날카롭네요.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행성이 어떤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는 처음 느꼈는데요. 잠원역 있잖아요. 여기가 도시 속 전원 생활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역에 딱 나가면 보통 우리는 큰 사거리가 펼쳐지는데 잠원역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도로 옆에 화단에 따라서 들꽃도 있고 중앙 분리대에도 꽃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 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면 잠원 한강 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산책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네. 또 이렇게 다르군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는요, 이런 여행법은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네요. 그럼요. 일단 비용도 안 들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서 네. 역마다 아무튼 마음에 드는 역에서 내려서 그냥 따라서 한번 내려보고 나의 시선으로 한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아주 오늘 네 분께서 소개해 주신 책을 좋아요. 들고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곧 있으면 대한입니다. 대한에 소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몸 관리 안 하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따뜻하게 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는 네 분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막느라 정말 애쓴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자, 오늘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시민 마무리할까요? 북벤저스부터. 네. 아, 네, 저는 되게 여행 온 느낌이었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즈의 마법사를 좋아해서 여행을 했는데 네. 사실 여기서 오즈의 마법사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네, 용기도 얻고 네, 좀 희망도 얻고 머리에 지식도 얻어서 네. 가는 네, 그런 그 자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아, 네, 용기를 내서 한 예. 번 더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이상향이 건설되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시민북배님 뵙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로맨틱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팅힐의 그 서점 주인처럼 네, 그래야 그런 되는데. 책방에서 네. 네, 뭔가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하시지 않았었을까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있네요. 네. 저희 그러면 새로운 그 여행가들의 아지트 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시? 네, 우선 뭐 언제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더 좋은 공간들을 조금 만들려고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만들게 되면 꼭 네, 이 북마스터님들과 북벤저스님들을 모시고 야외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자, 인사드릴까요?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외에서 고맙습니다.